팀이 이제 윤리위를 재가동을 했죠. 예, 그게 어제 윤리위가 6월 6일이니까 어젠가 그젠가 어제였습니다. 어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요청서가 당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백 건이 들어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징계 요청서에 징계해달라고 지목된 그 의원들은 예, 다 중첩된 게 한 5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된 걸 빼면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그래도 몇십 명은 될 것 같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동훈계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갖다 비판했던 뭐 중도라든지 이런 분들 양강비례. 다 포괄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징계위가 그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7월 6일 같은 날인 7월 6일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징계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장동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복당, 영구 금지시키겠다. 그다음에 한마디 덧붙였는데 뭐냐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예. 현재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징계를 위하여 당원 당규까지도 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거는 뭐였냐면은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하고 빼고 딴 쪽하고 손잡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손봐주자라는 그 맥락은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이거는 분명히 누구를 겨냥한 거다? 한동훈을 겨냥한 거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한동훈이 복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 개정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복당 영구 금지의 표정은 한동훈이 아니냐? 그랬더니 당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사실은 표적 이제 한동훈인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규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 때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처벌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든다는 건 사실 이건 소급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라는 건데,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지금 뭐 그럼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라고 하니까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아예 복당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그냥 몇몇 잔챙이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잔챙이들을 위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당대표가 한 얘기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하게 이제 한동훈을 겨냥한 것 같고, 예. 절대 한동훈의 복당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겠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이제 마구잡이로 할 경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분 인용이 됐었죠. 그렇잖아요. 그때 배현진도 그랬고 김종혁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좁히겠다라는 거예요. 좁히겠고,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좀 떠오르죠. 예. 일단은 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한 조경태. 이분이 육선이잖아요. 이분이 사실 국회 부의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사실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박덕흠이 나간 거죠. 박덕흠이 나갔을 때 얘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국회 부의장을 맡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 활동을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거. 이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한동훈을 말하는 거고,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죠 지금은, 그분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미 징계위원회에 이제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신청서가 올라와 있고, 그걸 다만 이제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본선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구가 아니라 이제 부산 북갑의 문제죠. 부산 북갑 가가지고 거기서 진종호 의원 같은 사람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아예 거처를 마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한의원 캠프에다 자기 그 보좌관들을 파견했다는 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까지 있거든요. 그 밖에도 뭐 한지아 의원, 뭐 고동진 의원부터 몇몇 사람들이 더 있죠. 또 그 치킨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 장동혁 대표가 참 징계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있거든요. 그 밖에도 이건 이제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예. 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김용태예요. 예. 근데 김재섭입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우재준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당에서 당 대표를 비판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북한입니까? 뭐 수령 무오류론이에요? 장동영 무오류론입니까? 이건 명분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내 문제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렇게 예. 그런 행태다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김재섭 의원이 딱 발표한 거 보니까 공개한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SNS에 올렸던 글들 있잖아요. 쭉 봤거든. 예. 대부분 다 민주당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30개는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고 거기다 이제 장동혁 비판하는 거 3개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정원호 저격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렇죠. 사람이 김재섭 아닌가요? 김재섭이 사실은 그 오세훈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집어넣고 싶지만 이거 괜히 넣었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마 범위를 좁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했던 조경태, 그다음 무소속 후보 지원을 했던 진종호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쪽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냥 가볍게 주의 정도 주자. 그 사실 징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제 고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지역구의 의원들이 뽑아야 돼요. 지역구의 그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교차 투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에 투표하고 또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투표하고 예.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명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꽤 심하긴 하겠지. 꽤 예. 심하긴 하고 그다음에 내가 봐도 정치도 이상 이게 되나? 왜냐하면 자기 그 타당 그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했는데 명분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명분은 되거든. 근데 다만 이제 정치 도의상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안 되고 앞으로 또 이제 자기가 국회 부의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당에 해를 끼쳤냐. 오히려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 아주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고 우리가 몇몇 지역에서 이기는데 기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크게 싸우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놨습니다.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코너에 몰린 장동혁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조차 못 해봐요. 그럼 완전 후서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그걸 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솜방망이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얘대로 징계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호수아비가 되는 거다. 징계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 좀 살아있네 라고 생색을 좀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